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직원이 미묘하게 느끼는 그 감정을 혹시나 캐치한 리더님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주제가 직원이 대표의 성과를 위협으로 느낄 때라고 다소 어그로성의 제목을 적어봤습니다만, 실제로 소규모 조직일 때 우리가 또 인간적으로 정을 안 줘야지 하면서도 정을 주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뭔가 하다 보면 우리 자체가 만들어낸 성과라는 게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하는 척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또 나를 보호하고자 내가 안 한다는 사실은 또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취가 본인에게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유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조직에서 아니면 여러 형태로 일을 해보신 대표님들은, 그리고 요즘 소위 말하는 이런 감성이 풍부하신 대표님들, 나의 타고난 본성이 조금 더 상처에 취약하거나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 느끼는 리더분들께서는 이 미묘한 감정을 느껴보셨을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지점에 대해서 다룹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4가지 챕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챕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더의 성과가 자신의 불안을 자극할 때라고 써봤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죠. 우리는 일을 같이 할 사람을 모아서 열심히 나아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저도 뭐 물론 공부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3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는 매우 쉽습니다. 장사를 하지 말고 사업을 해라,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려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브랜딩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처럼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초반에는 소위 말해서 갈아놓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왜 뭐 브랜드명을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서브웨이 가서 치즈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슈레드 치즈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치즈 이렇게 갈아서 주잖아요. 저는 그 간다라는 표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초기의 조직이 계속 가려면 어떤 형태든 상관이 없습니다. 영리 기업이든 비영리 조직이든 간에요. 이상적인 거는 모두가 다 집중을 해서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대표님들, 우리 대학교 때 팀플 어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모두가 다 자기의 역량을 100% 몰입해서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1인 기업, 늘 말씀드리지만 1인 기업으로서 살아오신 리더께서 누군가를 채용하게 되는 그 순간은 와, 이대로 가다가 진짜 큰일 나겠는데 나는 걱정이 들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누군가를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던 일을 내어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일들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사람에게 줬던 게 한 부서에게 주는 게 될 것이고요. 그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모이면 문화와 전통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거고, 이러니까 생각나네, 놀랍게도 뭐 아무도 관심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시스템이 나 이 시스템 만들 거야 해가지고 그게 돌아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돌리려면 갈아넣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제가 찾은 길은 그런 길인데 아닌 길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아넣는 그 시기의 리더의 성취는 곧 우리 회사의 성취일 수도 있고요. 대표자는 내 회사기 때문에 집중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 막 회사 직원 뽑았으니까 소위 말해서 피를 뽑아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논외로하고, 그런 분들은 우리 수업 안 들을 겁니다. 대표님들은 이 하던 일들을 떼어주시는 분들일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조직이 성장할 때 같이 들어온 팀원들 중에 일부는 자기의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성장서사만 그리고 대표와의 친밀, 대표에게 충성하는 것이 조직에 기여하는 거라고 믿는 형태의 직원이 있다면 성과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하건 뭔가 성과를 요구했을 때 서운하다 라고 하는 반응이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직원이라면 대표의 성과가 어느 순간 그 직원에게는 달갑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곧 성과 측정의 시간이 다가올 거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 거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 특징으로는 한 2가지 정도로 정해봤습니다. 리더의 성취에 묘하게 반감을 가질 수가 있다. 소극적 복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뭔가 서운함을 많이 내비칠 수도 있고요. 스스로 뭔가 무기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대표자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스타트업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전쟁 그런 거지 않습니까? 생존의 현장인데 자꾸 속도를 늦추려고 해요. 대표님 너무 빠릅니다. 대표님 지금 이거는 미친 듯이 빠릅니다. 그게 정상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는 빨리 뭔가 테스트하고 시장에 내보내고 그게 아니라면 수정을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뭔가 루틴화된,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거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루틴화된 조직의 습관을 우리 성장하는 조직에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쉬십시오. 쉬셔야 합니다. 본인이 더 일을 맡아서 해주면 쉬겠지. 그때 리더는 더 몰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밖에 지금 없거든요. 갈 데가 없는데 그조차도 감정을 모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님, 저도 여기 아니면 갈 데 없습니다. 대표님이랑 저랑 뭐가 똑같은 감정적으로 더 결속시키려는 시도를 하거나 대표의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가 뭔가 성과를 냈다 그러면 본인도 거기에 똑같은 레벨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구조로 보면 지분 투자해서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이사급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게 근로자만 하신 그리고 개인 사업자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직장에서 포지션을 줄 때 이사라는 거를 주는 거는 그 사람 기분 좋으라고 이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대표 입장에서 좋은 거죠. 지분 안 주고 이사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이사라는 걸 되게 대놓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긁고 싶지 않아서 요즘 말로 지분 몇 프로 가지고 있습니까? 지분 없는 이사들 되게 많습니다. 그냥 이사라는 타이틀 자체가 좋은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지분을 투자하지 않고 대표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대표자와 똑같은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감정적인 충성을 한 대가로 IP를 가지고 간다거나 자기가 기여한 시간만큼 자기의 기여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기여를 주장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는 대표대로 힘들어지고 성과는 성과대로 안 날 수가 있는 구간이 이런 유형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어디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언어 특징은 이렇습니다. 저도 대표님처럼 하려고 했는데요. 어쩌라고 그렇게 하지 왜. 자기의 충성심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케바케라 일반화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표님 이제 뭔가 저도 여러 가지 포지션도 있고 대표님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될 일도 많을 거기 때문에 대표님 공인인증서랑 대표님 가지고 있는 계정 비밀번호들 알려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대표가 처음 되시는 분들은 와 이렇게 편해지는 거 쉽게 줄 수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요. 대표에게 감정적인 충성을 했고 나는 대표를 락인했다. 우리 왜 사용자를 락인한다. 이럴 때 락인을 쓰잖아요. 이들의 락인은 대표가 내 손아귀에 있다. 감정적으로 나는 대표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증표로 그걸 가지고 싶어 합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경험해보신 대표님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운이 좋으셨던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운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죠. 운은 정말 왜 우리 옛말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제일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진짜 미친 듯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이런 거구나. 연결되는 지점들이 뭔가 해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너 운 줄게, 너 성공해봐, 이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런 걸 그 사람은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본인도 아는데 자기 안 한 거를 상쇄시키기에는 가장 설명이 잘 될 것 같은 게 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셨다 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패턴을 보인다면 우리는 주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유형들은 왜 그럼 이런 행동을 할까요? 자기 존재 확인을 나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 유형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고요. 우리 사회가 남들과 비교를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남들 보기에 이러면 된다. 그 남들 도대체 누군지 저는 참 오랜 기간 그 남이 누굴까? 결과적으로 자기 머리 안에서 돌아가는 시뮬레이션 속에 누군가 하잖아요. 현실도 시뮬레이션이라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고요. 그냥 보편타당하게 우리 현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직접 해봐야 결과가 나오고요. 직접 얘기를 해야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레짐작해서는 절대 안 돼요. 지레짐작은 예측 가능성을 줄이는 아주 나쁜 치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분들은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리더가 뭔가 성취를 한다라는 것이 자기가 안 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격이자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거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불편하게 할 의도가 없는데 그냥 자기한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본인은 맡긴 일은 계속 뭉개고 왜 안 하면서 전체를 위한 성과를 내는 것에는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가라고 반문하시면 됩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공감하시겠지만 아무리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더라도 대표자 역량에 많이 의존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네임드가 아니고 우리는 알려진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델이 검증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은 대표자의 일관성이나 대표자의 철학이 될 수가 있는데 또 너무 철학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 적정한 선을 가지고 늘 성과를 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직원으로서 좋아 보였을 수가 있습니다. 동경이라고 하죠. 본인도 무너지는 그 성과를 내는 게 쉽게 하는 게 되게 쉬운 줄 안다는 거에 좀 위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쉽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걸 안 보더라고요. 제가 어디 외부 특강 같은 데 가서 시스템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개발이나 이런 쪽 디지털 플랫폼 관련돼서 특강을 하는데 그때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어떤 컴퓨터를 하는지 그리고 이 영상 편집 이런 것들도 제가 뭘 하는지 그런 것들 버튼 하나하나 안 가르쳐 드립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 어릴 때부터 했어요. 어릴 때부터 했고 저는 진짜 제가 하드캐리해서 간 게 되게 많습니다. 막 어디서 알려진 대로 이게 되게 조금만 하면 누구나 전 그런 소리 못 할 것 같아. 저는 진짜 그거는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어릴 적부터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픽 도구들 어도비에서 나오는 것 다 쓸 수 있고요. 저는 영상 편집을 어릴 때 파이널 컷으로 시작해서 파이널 컷 위주로 다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그림 그리는 것들을 어떻게 이게 나중에 되니까 글 쓰는 것과 영상으로 이야기 만들어내는 것과 형태만 다르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건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시각적인 효과보다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력이 생기더라라는 것까지 인지한 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맞닥뜨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처음 보는 직원들은 되게 쉬워 보인다라는 것에 참 미쳐버리겠어요. 쉬운 시간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뭔가 익숙하게 하는 것들이 그들의 눈엔 쉬워 보이니까 겉만 흉내내고 왜 안 되지 하다가 소위 말해서 흑화가 돼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안 한 거라니까요. 그만큼 안 해놓고서
도둑놈 심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해온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도 필요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죠. 오늘 이렇게 콘텐츠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평소에는 이렇게 하니까 그 겉모습만 자꾸 베끼려고 하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 그런 것들을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발견하시면 그러지 마라 라고 하던가, 아니면 좀 긍정적으로, 이게 약간 심리학자는 제가 아닙니다만 저도 예전에는 열등감이 심했고 비교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열등감이 또 성장의 동기가 된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간 될 때, 우리 바쁜데 그죠? 근데 시간 될 때 그런 이야기들도 해주시면 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성과 측정에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과를 내야, 무조건 성과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그 전에 제시를 해줬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일하는 척, 잘하는 척 하는 사람, 그리고 LLM에서 결과를 얻는 사람들일수록 이 결과 받기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머리를 써야 되는데 쓰면 틀릴까봐 자꾸 이거 물어보는데, 얘는 예전에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생성형 인공지능은 주도적으로 뭔가 내가 버튼만 딱 클릭하면 주도적으로 뭔가 내 마음을 훔친 듯이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힘들다고 나도 자기 개발해야 되는데 강의 한번 볼까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들 여러분 AI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강사님들이나 그런 멘토들이 있다면 좀 멀리 하시면 좋겠다. AI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표님들은 그렇게 아시겠지만, 요즘에 너무 많은 동료들이랑 뭐라 하긴 좀 그런데, 너무 많은 강사나 멘토들이 AI를 무슨 마법의 도구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돌아와서 이분들 정말 성과 측정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패턴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리더로서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사전에 발견할까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가 성과를 냈을 때 자기도 뭔가 비슷한 걸 만들어요, 혼자. 그것도 LLM 통해서요. 예를 들면 플랫폼 개발한다. 근데 리더가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이 실제로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LLM을 통해서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 회사에 도움되라고. 제가 그 코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도움 하나도 안 되는데 왜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정작 원하는 거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코카콜라는 레시피를 아직도 공유를 안 한다면서요. 이 종갓집의 그런 장맛, 비율 이런 것들은 함부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는 플랫폼 디지털 관련해서 있는 기업들이 외형은 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가져가지 않아야 될 것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데이터만이 차별화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충분히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지 않고 대표자가 얻은 축적한 노하우를 가져갈 심산으로 거래를 위한 이상한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한번 일반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케이스입니다.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겉은 회사에게 도움되라고 하는데 정작 회사에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고 회사 내부의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시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리더로서 봐야 되는 경계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업무하는 거는 성과를 내는 거고, 급여를 받는다는 거는 그 성과에 대한 리워드, 시간에 대한 리워드라고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 영역에 한해서요. 공공 영역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잖아요. 세금이든 뭐든 통해서. 그러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급여 하나하나 주기가, 그쵸? 손 떨릴 때도 이게 누적이 켜켜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야 돼요. 하루아침에 뭔가 될 수가 없어. 그거 되는 거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고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회사가 본진이고 업무가 본진인데 어떻게 그걸 다 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래서 제 수업, 제가 학교에서 창업가들을 가르치는데요. 창업가들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대표님들, 본인이 유튜브나 본인이 인스타나 이런 릴스나 이런 거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했더니 이것도 케이스입니다. 뭐 일반화 하려면 몇백 명 있어야 되는데 저는 몇십 명 수준이라서 열에 진짜 9명 이상, 100에 한 95명 이상 정도가 안 한다라고 합니다. 되게 우리 창업가들도 아이 성향, 소위 말해서 아이 성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체감상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이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근데 그런 결과를 보고 또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대표님처럼 이렇게 하려고요. 겉모습이 좋아 보이는 거잖아. 그러려면 혼자 하세요. 돌리는 말로. 그럼 회사 계정 파야 되니까 회사 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그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아니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려고 취업한 거 아니에요? 브랜드를 한다라는 사람이 개인 계정과 회사 계정의 톤앤 매너도 구분을 못하면 너무 답답하더라 라고 하는 저의 그냥 예시를 들다 보니까 또 이런 케바케 같은 일반화되지 못하는 예시를 들었지만 어떤 맥락인지 어떤 느낌인지는 아마 전달 받으셨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또 어떻게 발견을 할 수 있는 신호 포인트가 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잘 되면 축하를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한번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고 웬만하면 좀 마음을 돌려서 그 흑화되려는 그 마음을 돌려서 우리 성과를 내는데 집중시켜야 하는데 우리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게 없단 말이죠.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참 딜레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더로서 세워야 하는 경계선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더를 위한 구조화 수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연구하는 채널 링크된 데 가보시면 최근에 구조 방정식을 다뤘는데요. 제가 구조라는 말을 좀 좋아합니다. 스트럭처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수업 이름도 리더를 위한 구조화 수업입니다. 이 비교라는 거는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요. 저는 웬만하면 그 감정이 빠지기를 좀 권하는 사람인데요. 회사는 일하러 오는 곳이지 친구 사귀러 오는 곳이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친구 사귀러 회사를 다녀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 사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무슨 어디 무한도전 같은 데서 메인구단 같은 데서 누구는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회사는 일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는 그 반대의 경우를 해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공 영역에도 저도 있어봤고 민간 영역에서도 직장인으로 있어봤고 가끔 놀라시더라고. 그 강의 같은 데 가면서 이력을 쓰잖아요. 그 이력에 대표했던 이력들만 쫙 쓰고 뭔가 있어 보이는 이력들만 추려서 쓰잖아요. 그 어떤 분이 여쭤보시더라고. 대표님도 직장인일 때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안 쓴 직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감정의 영역에서 좀 나오자라는 게 우리 이 전체 과정을 통틀어서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사람을 보면 정에 이끌리게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데 웬만하면 우리 원칙을 이렇게 세우자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늘 메타인지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왜 결정할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하루 계속 몰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와 이러다가 진짜 부적응자 되겠는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주 메타인지를 해주고 자주 이런 식으로 구조를 볼 수 있어야 예전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조금 캄다운이 되고 잘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거를 계속 비교한다. 그거 어쩔 수 타고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우리 대표자니까 조금 그 사람과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그 내막을 이렇게 성과내는 데다가 좀 쓰면 어떨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열등감들을 예전에 논문 한참 쓸 때는 화 같은 게 나면 그 논문 쓰는 에너지가 좀 저는 물리학자는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 화가 날 때 그 에너지를 글 쓸 때 글 쓰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적틱하게 사십니까? 라고 가끔 듣는데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자주 바꿔주고. 그러니까 제 느낌이죠, 이거는. 실제로 어떤 기관이 에너지를 바꾼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화가 날 때도 있고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그걸 바꿔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님들도 대표자가 됐다는 거는 그 느낌을 아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직장인일 때는 알고 싶지도 않은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벤치마킹이라는 좋은 의미로 한번 그 직원의 삶에서도 세계관을 넓혀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여유가 될 때, 여유 안 되면 그냥 대표님 저 드릴 말씀 있습니다. 할 때 나가십시오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에너지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를 위한 구조화 수업 하는 이유가 조직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어떤 누군가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간접 경험을 대표님들이 통해서 성장하는 조직에서 큰 실수, 대부분 문제가 사람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이고 리더를 위한 구조화 수업이 곧 시즌 1 마무리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2에서는 또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 말고요. 실제로 대부분 다 1인 기업이에요. 거기서 올라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뭘 하냐. 상대방과 협업을 하거나 뭔가 다른 프리랜서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협업을 하는 형태가 생각보다 요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꿈과 환상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시즌 1이 아마 에피소드는 16번째 에피소드에서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시작될 시즌 2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괜찮았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여러 번 지켜보시다가 더 필드 플레이어 채널을 구독 리스트에 둬도 괜찮겠다 싶으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